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현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임종석 다음엔 누구냐 하는 말들이 아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건 부정선거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 관건 부정선거 바로 밑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세 곳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또 정책 관련한 균형발전 비서관실 세 곳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세 곳을 함께 움직일 정도의 파워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서기 때문입니다. 그 비서한테 시킨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민들은 관건 부정선거의 몸통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즉각 답변해야 됩니다. 자기와 무관한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데도 항명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움직인 것인지 대통령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잠복기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책을 짜야 됩니다.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대통령 말과 지금 질병관리본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과도하게라도 대응하라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전염 문제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과학은 경험 뒤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다 감염되고 죽어나가야 그 이후에야 과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학문은 그렇게 탄생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잠복기 전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이 나서야 되고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무증상 감염, 전복기 감염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응은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만났던 사람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잠복기 전염이 맞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 그 2주 정도 전에부터 시작해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관리 범위 숫자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증상 감염, 전복기 감염 문제는 현재의 감염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공세적으로 가야 됩니다.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대응책을 빨리 바꿀 것을 정부에게 촉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관되는 말씀 조금 오늘 축임 발언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가지고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신형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정부로 그 신형 코로나 사태 대비책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권한을 넘기면서 책임도 같이 넘기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것 같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각 그 지방 정부에서 각각 한국과 인근국에다가 개인적으로 의료용 마스크와 또 의료용 방호복을 구매할 수 있겠냐는 그 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상해 총영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관련된 지역에서 개인 자격으로 저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 의료용 마스크와 또 의료용 방호복을 한 100만 벌 정도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숫자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봐서 우리 그 정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좀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 그 신형 그 코로나 사태, 중국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 역시 한국의 사태도 진정되는 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좀 지원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정부와 이런 거는 뭐 또 여야 없이 또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때 정부에도 이렇게 가급적 협조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사스 발생 때 이미 종합 컨트롤 전염병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14일째, 15일째 되는데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한 이틀간 정도는 종합 컨트롤 타워를 갖겠다.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압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 행정부가 어떤 사안이 발생됐으면 그 법에 따라 균형에 따라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이미 10년, 15년 전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지금 대통령이 뛰니까 천방지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 뛰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뛰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 뛰고 있고 청와대에 뛰고 있고 그래서 우왕좌왕 지금 15일째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관된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고 WHO에서 지금 전 세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 즈음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한 15일간 대통령은 뭐를 했고 행정부는 뭐를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2시에 통합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수 통합의 골든타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수 통합을 위한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본 궤도를 달려왔습니다. 1월 14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총 10차례의 협통회의를 개최했고 오늘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그동안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을 위해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노력한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과 범보수연합 산하의 350개의 시민단체와 보수 통합을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참여하여 보수 통합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분열된 보수가 통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큰 문제는 보수 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 결정이 너무 지체되거나 만약 통합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폭정을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더 씌워질 것입니다. 중도 보수 대통합은 시대의 소명이자 나라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보수 통합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작은 기득권에 집착하다가는 보수 전체가 괴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도와 보수 진영 모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수 통합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운천 공동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동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후에 있는 혁통 모임에 제 보수 단체들의 의지를 다지는 그 모임은 저희가 새로운 보수당이 그동안 처음에는 정운천, 지상욱 이렇게 참가를 했다가 그 이후에 정운천, 유이동 의원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참여를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우리 당의 유승민 전 대표 보수재건위원장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다 아시다시피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두 분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새로운 보수당에 관련된 결정도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좀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 현안 관련하여 원종건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종건 씨가 사퇴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함께했던 과거에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하였고, 어제 원종건 씨가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속전속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양상에 들어갔습니다. 원종건 씨와 민주당 어느 곳에서도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과 없는 사태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원종건 씨가 의혹을 부인한 만큼 진실 공방이 남아있지만 이런 인재 영입쇼에 판을 벌여놓은 민주당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모양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당의 강령 전문의 첫 번째 가치로 하는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아가며 억울하게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정의로운 사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만에 하나 피해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원종건 씨는 이제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심 어린 사죄든 원종건 씨의 명예 회복이든 이벤트성 인재 영입 쇼를 벌이다 발생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영은 총선계 전장님 발표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보수당 총선기획단에서 지난 29일 4차 회의를 진행했고 4차 회의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향후 세부 일정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비례대표 선발 계획, 그리고 청년 후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의 기본 일정과 공천관리위원회 세부 일정 계획을 이제 확정한 것입니다. 향후 원활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헌 66조와 67조에 따라서 2월 5일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감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공관위원장 임명과 후보 공모 그리고 공천 심사 등을 2월 안에 모두 완료하는 일정으로 총선 준비 일정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부터 24일에 지역구별 단수 후보자 추천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선 지역의 경우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3월 9일에 전체 후보 공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월 23일에 공천자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있는 선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비례대표 선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청년 비례대표 선발은 3단계 신청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로 인공지능 AI 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 후보자 선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의 청년 리더에게 필요한 특성들을 AI 면접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청년 비례대표 선발 심사의 보조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강연회 방식인 테드 형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경쟁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PT 심사 단계에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국민공천심사단과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4배수 후보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서는 2단계에서 선발 추천된 4배수 후보자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저희 새로운 보수당이 청년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 후보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청년 후보 지원센터에서는 청년 후보들에게 예산, 홍보, 공약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토탈 케어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후보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비용 지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안에는 선관위 기탁금, 전용 홍보 차량, 공보물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공천 심사비, 경선 비용 전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과 공보물을 디자인해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그래서 후보자는 개인 정보 정도만 입력하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약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정책 적합도 등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자금, 회계, 선거법 등의 각종 컨설팅을 지원해서 청년 후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쉽게 선거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총선기획단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세부 공천 및 경선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들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능한 3월 초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그 전에 모든 준비 차질 없이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천위원장, 쏘리. 네, 공천위원장은 지역구 공천위원장과 비례공천위원장을 분리하여서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공천위원장은 차후에 발표하지만 오늘은 일단 비례공천위원장을 저희 대표단 회의에 중지를 보아서 지금 저희 보수재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승민 전 대표님께 저희들이 요청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은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또 일단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